자, 계속해서 이제 영어는 6페이지 영어는 정말 별표 3개를 넣으시고 한 문제가 매년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매년 나오니까 요거는 나올 거라고. 차라리 그냥 앞전에 그냥 첫 번째 시간은 아예 안 봐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이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먼저 용어 6개가 있는데 이제 용어를 많이 쓰니까 용어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다. 거의 모든 법들이 첫 번째는 1조가 재정 목적, 2조가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해 줄 테니까 알아봐라.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중개 보실까요? 중개가 뭐냐? 중개는 3요소가 꼭 나옵니다.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중개 3요소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중개가 성립하려면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뭐 3조는 안 물어볼 건데 다음 조문이 3조의 중개 대상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정말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중개가 되겠죠. 토지, 건물 이런 거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에는 또 중개 대상물 또 자세히 볼 거고 겨누셔야 됩니다. 대하여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가져와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거래하겠다는 사람을 중개 의뢰인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중개를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중개 의뢰인 우리한테는 고객이 될 거고 그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채권편에서 배울 건데 매매 뭐 가장 많이 와갖고 사고 팔고 이런 건 매매를 부탁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환은 거의 안 하고 땅하고 건물 바꾸거나 교환 계획입니다. 교환도 할 수 있으면 하면은 둘 다 한꺼번에 해치우니까 꽤나 중개보수도 나오고 골치 아픈 거 2개 왼수 없어지니까 여기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바꾸자 그입니다. 교환. 그 다음 이제 임대차. 요게 이제 채권편.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 밖의 권리를 빼먹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그 밖의 권리. 요 그 밖의 권리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시. 뭐가 좀 허전하고 문장이 짧은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 빼먹고 뒤통수나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출전들 아주 더럽게 심합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하는 거. 알선을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조사가 저기 부동산이 그입니다. 알선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중개. 하나씩 떼보니까 정말 물건이 있어야 중개가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는 거래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중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알선해주는 우리 부동산이 있어야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중개사무소 안 보인다. 저기 이천시장님도 안 보인다. 등록한정. 중개보수도 안 보인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중개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를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도 최근에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입니다. 그러면 영업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근데 자꾸 외국법으로 취득해도 공인중개사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까 국내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국법으로 취득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저기 미국에 가갖고 자격증 취득했다고 우리나라 와서 써먹냐? 그럽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와서 시험에 합격해봐봐. 그럽니다. 엄청 어려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어떤 사람 취득한 자 그러니까 취득해서 딱 멈춰야 됩니다. 뭐 취득하여 영업을 이러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 취득하여 수행을 보조를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롱 속에다가 자격증 고의 매셔놨다 그럽니다. 자격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시험장 갔다 온 사람이지 시험장 그 후에는 아무 얘기 없다는 겁니다. 꼭 자격 취득한 자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10월 달에 시험 날짜 잡혀 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중개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 글자가 이제 더 늘어났죠. 여기는 4개. 여기도 자꾸 빼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이 되면은 일반인들 못해. 하면은 걷어서 보낼 거야. 요 소리 나옵니다. 자, 먼저 중개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부탁, 의뢰. 자, 첫 번째가 의뢰입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도 없이 여기도 중개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업은 성립할 수가 아예 없어요. 누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를 받을까요? 보수. 반드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고 보수를 자꾸 빼먹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수를 받고 우리 시험 문제가 최근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무 아니죠. 무상은 아예 절대 안 되고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유상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보수를 받고 그랬지. 보수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를 안 받으면 어떻게 중개업이 되겠냐고 합니다. 사무소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입니다. 집에서도 쫓겨날 겁니다. 돈도 못 벌고 학원 가서 돈 깨먹더니 또 나중에 사무소 한다고 또 깨먹으면 정말 이제 쫓겨납니다. 저기 4주 후에 신구 선생님 보러 가야 됩니다. 정말 아주 도장 찍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중개를 뭘 한다고요?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여기는 중개업. 그래서 용어 지급 박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개업. 옛날에는 중개업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어입니다.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증 따서 뭐 있다? 사무소를 개업하면 자꾸 음식점만 자꾸 개업 그럽니까? 우리도 개업했구만. 개입니다. 그리고 누가 개업한다네. 이런 소리 시험에 합격하면은 바로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기도 자격증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칙이 있어서 그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사무소에 뭐 한 사람 등록을 우리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인가도 있고 특허도 있고 이럴 건데 우리는 뭐라고요? 등록입니다. 허가하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인데 그렇게 까탈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간단하지도 않고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등록이라는 겁니다. 사무소를 뭐 한 사람? 등록하신 분. 그러면 사장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밖에서는 사장님 그런데 이제 중개사무소의장 그러니까 소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소장님, 사장님을 소장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5번이 이제 보실까요? 5번, 6번이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먼저 소속 공인주사라고 하면은 개업공사한테 뭐하는 소속돼. 그러니까 소속 그랬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소속된 뭐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이제 가로를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가로가 꼭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가로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법인에서 이제 임원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시간 할 건데 임원이 있고 사원이 있을 건데 그 임원 사원을 포함하냐고 제외하냐고 포함이냐 제외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여러 번 내봤습니다. 이제 가로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를 뭐 한다고요? 포함하냐고 제외하냐고. 또 포함. 정말 포함이지 제외 아니다. 저기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정말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포함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내고요. 그러면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냐 아니냐. 이렇게 바꿔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포함하면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렇죠. 이다가 맞겠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제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함 그리고 소속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아주 단골 문제라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자격증이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 거리게 와서 막 쓰는 것을 수행 그럽니다. 수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인장 등록해서 너도 도장 찍어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자격정지 당해서 쫓겨납니다. 수행하거나 그다음에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도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리고 수행을 빼버리고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이다. 안 틀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입니다. 보조도 하지 그러면 보조 안 하냐. 입니다. 사장님이 맨날 손님 메시고 다녀야 되겠냐? 네가 갔다 와야지. 입니다. 종업원이니까. 입니다.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 뭐 현장 안내, 그다음에 일반 소무 이런 게 바로 이제 보조입니다. 좀 약한 거입니다. 커피 따고 청소하는 거 이런 게 보조입니다. 그다음 이제 6번째 중개 보조 보시가 이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중개 보조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중개사무소 가면 보조하고 계셔야지 계약서 써대면 저기 교도소 가십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3학년 3반에 입학시켜드립니다. 자, 6번째 보실까요? 중개보존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문장 아주 여러 번도 빼서 내보았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뒤를 자꾸 빼는데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아닌 자로서 둘 다 고용인이니까입니다. 5번에 소속하고 6번째 중개보존은 아닌 자로서 뒤에 보실까요? 문장이 똑같잖아요. 저 아닌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공사한테 소속돼요. 아까 우리 저 위에 있는 소속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자로서 소속하라는 겁니다. 아닌 자로서 공인자가 아닌 자로서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원 뼈대만 정하는데도 아주 자세히 너는 요것만 해라 라고 일도 예시를 해놨습니다. 현장 안내 및 그리고 또 뭐를요? 일반 서무도. 자, 현장 안내가 맨날 운전만 하는 게 현장 안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일반 서무 그랬습니다. 일반 서무가 이제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거입니다. 일반 서무도. 자, 일반 서무라고 해서 이제 그 일까지도 자세하게 예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일반 서무도. 그리고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어쩐다고요? 수행하나요? 보조하나요? 단순한 중개업무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뭐 보조. 보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중개 보조원. 뭐 여기는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장도 이제 아주 뭐 심하게는 아예 안 나오니까요. 의외로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여기는 꼭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온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번 꼭 한번 해 놓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서 이제 용어가 이제 6개인데 하여튼 6개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매년. 아예 안 나올 데가 없고 항상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최종 목적 안 나올지도 몰라 올해도. 근데 요 놈은 한 문제가 나온다. 그입니다. 먼저 6개가 있을 건데 첫 번째 우리 중개를 정말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개가 이제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중개 안에는 3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중개가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조는 안 물어볼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서 이제 자, 중개대상물은 중개를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 바로 여기서 있어야 물건이 있어야 이제 중개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토지부터 쭉 배울 건데 그래도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토지 그리고 건축물, 자, 이렇게 토지 건물에서 2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중개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건물. 그 다음에 임목도, 저기 서 있는 나무도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라고 할 건데, 임목도 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는 거의 안 할 건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나, 그리고 광업재단. 요 3번째, 4번째, 5번째는 거의 중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다가 2개 정해놓고, 잘 중개 안 하는 것들은 3개로 정해놓고, 입니다. 그 시행령에다가 아예 맡겨놓고, 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이제 중개사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요 놈이 거의 막 90%, 100%다 차지하고, 입니다.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요 물건을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그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거래 당사자가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중개를 하나 부탁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 저기 변호사한테 찾아오면 소송 의뢰인 그럴 겁니다. 우리는 중개 의뢰인. 이라고 해서 이제 중개를 부탁한 사람, 아까 봤었던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이런 분들이 의뢰를 한 사람이니까 중개 의뢰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당사자 간에 와서 뭐라고 할까요? 매매, 사고 팔고, 그러니까 우리 채권편에 매매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교환도 나올 거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나요? 임대차라고 해서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매매 교환 임대차의 정말 아주 치사했습니다. 득실 변경. 하면서 뭐를 하나 슬쩍 빼놓고 싹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득실 변경. 요즘 이제 그 장난은 요즘 거의 안 합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리고 알선인데 뭐가 빠져버렸다고요? 그럼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을 어디다 출장 보냈냐? 요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너무 많으니까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밖에. 옛날에 기타라고 했는데 그 밖에 뭐라고요? 권리. 해놓고 이제 여기가 막 지상권,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지역권, 전세권, 재단권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물건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 이놈은 채권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3개니까 딱 쓸만하니까 쓰고, 그리고 물건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막 소유권부터 용역물권 3개, 담보물권 막 3개, 막 법정지상권도 나오고 난리 브루스가 나니까 여기는 못 쓰겠다. 그 밖에 권리. 그래서 이제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그 밖에 권리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요? 알선. 정말 딱 3개 나왔잖아요.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거래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찾아와서 부탁하니까 중개 의뢰인이라고도 괜찮고, 그죠? 알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해 주는 사람은 저기 우리 부동산 개업하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이런 분이 있어야 이제 뭐가 성립한다고요?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 바로 3요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뭐 요즘 이제 거의 잘 안 내긴 할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3요소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3요소가 아닌 것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첫 번째 등록관청, 등록할 때나 나오지. 이천시장님 벌써 나왔고, 이천시장님 못 써도 중개는 되겠잖아요. 등록관청.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시군구 한번 써보니까 약간 그래도 편하죠. 자, 시군구 도지사한테 가지 말고 국장한테 가지 말고 세종시를 어디 가실라고 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할 건데 등록 안 하고도 중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칠 거니까 괜찮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다방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아무리 봐도 중개사무소 없으면 중개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중개사무소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방에서 만나도 중개계약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스스로 안 그럽니다.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아까 중개업에서 보수가 나오지 중개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꼭 조심하실 게 우리 중개 이제 성질 자체가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행위. 이런 문장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권리의무하고 전혀 관련 없고 보호가 안 된다는 게 사실행위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이다. 현장으로 안내하고 가격 조사하고 옆집에 물건 있나? 이게 사실행위지 그게 법률행위냐고. 권리 의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게 바로 여기는 하나의 그냥 사실이라고 해서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우리 민법에서 사실행위네 법률행위네 이런 거 배우게 될 건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할 중개가 사실행위인지 중개 대상이 법률행위인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이제 그럼 중개 대상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개 대상은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대요? 매매하려고. 임대차 하려고 지상권 중개하려고 그러면 매매가 사실행위냐고 합니다. 매매는 사실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 그러니까 중개 자체가 사실행위고 중개 그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고 매매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매매를 대상으로 하니까 요거는 법률행위다. 정말 우리 매매 같은 매매 증인데 요놈들은 권리 의무 관계 당장 놓인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게 될 건데, 한번 매매만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매매가 나올 건데, 우리 매매는 아까 매도와, 그리고 매수가 줄어진 말이 바로 매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고 팔고 우리가 중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제 요거 갑이 500여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그리고 요거 이제 매도인인데 팔고 났더니 이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매수인 그입니다. 팔았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아파트가 막 어떻게 됐는지 그냥 막 비가 새고 그냥 누수가 있고 난리가 났고요. 거기다가 샤시는 다 망가졌고 막 보일러는 고장 나고 엄동설 안에 아주 그냥 동태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돼갖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인은 하자 있는 물건을 뭐 했다고요? 지금 5억으로 팔아놨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책임져야지. 뭐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 민법에 가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에서 한 500조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담보 책임을 잘못 판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막 보일러 교체하고 그다음에 누수 다 하자 같은 거 다 보수해 보니까 막 돈 1,000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영수증까지 다 챙기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의 비용을 바로 쓰면은 이 1,000만 원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한테 돈 내놔. 청구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매도인이 나는 모른대요. 내 살 때는 안 그랬대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좀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으니까. 요건 뭐 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매매 편에서는 그런 걸 자세하게 배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담보 책임이네, 위험부담이네, 뭐 해제네,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보고 소송 뭐 제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라고. 이런 것들 자세히 배워서 이제 매도 매수인의 권리 관계를 다 나중에 교통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책임지셔야 되니까 소송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 깨질 거고 소송 비용 깨질 거고 비용 더 깨질 거니까 주세요. 라고 해서 합의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겠네. 그러면 정말 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송 가게 되면 매수인 소송하게 되면 비용도 있지. 소송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 다 물어줘야 됩니다.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우리가 매매 배웠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씩 배우시게 될 거니까 우리 매도 매수의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아까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인데 이런 이제 매도인의 권리는 뭐고 매수인의 권리는 뭐고 그다음에 의무는 뭔지 하자가 있으면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지 돈 받고 도망가시냐고 입니다. 여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수인도 이제 돈 준비가 안 돼갖고요. 계약금 중도금 치러놓고 잔금 못 치르네. 잔금 못 치르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행에 접어들어서 나중에 파기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면 권리 가져가야지 왜 안 가져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잔금 치렀는데 우리 매도인은 왜 등기소리 안 주냐고 합니다.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은 아예 성명이고 주민번호고 주소까지 다 써져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줘야 그래야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잔금 줄 테니까 등기 서류 주세요 해서 이제 동시행으로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르실 때는 정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조목조목 초본도 필요하니까 이런 거 다 써서 마련하세요. 잔금 받고 싶으면. 해서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괜히 서류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돈 주니까 이제 서류도 안 가지고 아주 잠수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 다 이중매매해. 그러면 우리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실 거 없습니다. 나중에 서류 다 가지고 오면 잔금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 동시에. 자, 그런 것들을 우리 민법 등에서 좀 아주 꼼꼼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사고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잘하시면 정말 중개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어리버리 하시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한번 사고 내놓으면 맨날 우리도 막 법원 끌려가고 그러면 중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다가 사고 친 부동산이라고 이제 소문 다 나면 큰일 나요.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사고 친 부동산이라고 저 집을 그냥 무슨 폭탄으로 봅니다. 이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하면 소문이 난리가 나고요. 못하면 한 방에 그냥 훅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19, 20, 21에 나왔다가 28일 때 나왔다가 그러니까 중개 판단은 객관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주관적으로 할 건지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만. 여기는 다른 사람 의사를 절대 집어넣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만 판단.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작년도 안 남았으니까,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주관적으로, 진정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주관이 왜 들어가냐고. 우리 개업공사의 의사가 왜 들어가겠냐고입니다. 빼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 종합, 여기 이제 종합인데 주관하고 그리고 객관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종합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중개는 뭘로만 판단한다고요?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빼고 개업도 빼고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중개가 뭔지는 이런 거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신 분. 근데 자꾸 공인중개사에다가 외국법으로 작업 취득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다. 자꾸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다 보니까 외국법은 관련 있다 없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국내법입니다. 외국법 우루 취득한 사람도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만 취득한 사람 그리고 딱 멈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뭐를요? 자격을 하신 분? 취득한 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절대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만 취득하고 영업한다 안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 근데 자꾸 시험 문제 가보면요. 시험장 가보면 딱 엉뚱한 소리 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영업을 한다네. 영업한다 안 한다. 자격증만 취득해놓고 장롱 속에다 고이 매셔놨지 아주 코팅까지 해놨을 겁니다. 뭔 영업을 하냐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보조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안 한다. 운전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등록했다 안 했다 그럽니다.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 짓도 안 한다. 요게 바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 근데 중개업은 오히려 이제 중개보다 한 문제가 여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업이 되면 이제 교도소 갈지 몰라. 조심해.
밥 먹듯이가 되면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요소. 한 글자가 많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찾아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의뢰.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니까 중개 의뢰인 그런 것 같습니다. 청약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될까요? 보수를. 그리고 보수를 받고 그랬지. 보수 안 받고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보수 받을 것을 약속했다. 그것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약속만 했다고. 아니죠. 바꾸니까 약속도 이렇게 약속하는 것도 요것도 보수받기 약속하는 것도 중개업 아니라는 겁니다. 받으라고. 바꿔지 이제 여기는 중개업은이다 아니다. 성질 나셨네. 바로 중개업 아니고 중개업이 아니고 바로 여기는 반드시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개를 그리고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정말 딱 4개 나오죠. 업으로 밥 먹듯이. 그러니까 요 업이 이제 계속 반복성. 업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다 계속. 그리고 반복성에 그리고 돈을 받으니까 영리성을 그러니까 뭐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럼 어떤 소리라는 게 영리 받으라고 합니다. 얼마라고 하더라도 받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성이 있었을 때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기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던 게 이제 다 할 건데 그러면 딱 우연한 기회, 일회성입니다. 우연한 뭐 이런 거 계속 나왔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일회 이제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이렇게 보수를 받았을 때 중개업 이다 아니다. 계속성 아니죠. 한 번만 하고 한 번 하고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갖고 무슨 밥 먹듯이냐고 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무슨 중개업이냐고 그냥 중개면 몰라도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엄청 나왔으니까요. 그거 이제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도 안 하고, 그다음 이제 4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아예 중개업자 이런 종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개업을 하신 분. 근데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이제 자격증 얘기는 정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이것도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할 건데 자격 취득하여 이런 소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나온다. 이거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칙인데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그리고 규정대 좀 서럽게 법 아래다가 얘를 빼버리고 부칙에다가 써놨습니다. 저기 우리 법 아래 보면 부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그리고 규정된 그리고 요분도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객주 거간에 보통 많이 있었는데 바로 공인중개사. 자, 이분이 자격증이 아예 없다 보니까요. 자격증 취득하여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무소 갖고 등록하신 분. 사무소에 등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무소 갖고 등록하는 거지 뭔 자격증을 따갖고 등록하냐고. 뭐 지금 현재는 자격증 없으면 아예 등록도 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중개사무소에 뭐를 개설 등록을 뭐 개설 빼도 괜찮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로 그냥 사무소 갖고 등록하신 분, 등록한 자 이분이 바로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 요즘에는 그놈이 아주 단골 문제로 항상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자, 5번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항상 우리 시험 문제도 출전도 이거 벼르고 있다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바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제 개업 밑에 우리 사장님인데 사장님 밑에 붙었다입니다. 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소속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근데 가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우리 법인에 사원이나 임원이 있습니다. 자, 임원, 이거 임원이나 사원은 자세한 내용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원, 근데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회사를 만들면서 돈을 내는 사람을 출자 사원 이럽니다. 임원 사원, 뭐 회사는 임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임원하고 사원 거의 동급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기 사원은 우리 종업원은 소속하고 중개 보조는 고용인 그럽니다. 여기 사원은 달라. 저 바깥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르다. 그입니다. 사원, 임원이나 사원을 그리고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사하기 이걸 냈었다는 겁니다. 제외, 그럼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제외 말고 딱 한마디만 딱 바꿨습니다.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고 해야지 여기다가 제외한다. 임원 사원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소속에. 포함한다. 딱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주사, 그 다음에 로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모두 하고 수행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정말 사장님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요 수행한다는 게 확인 설명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나 하면 사실 안 됩니다. 확인 설명,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보조, 현장으로 안내하는 보조도 하고, 강하게, 약하게입니다. 보조하는 자. 그리고 수행을 정말 딱 빼버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맞습니다. 보조하는 것도 소속 맞아요. 자, 수행만 하라는 소리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도 해. 사장님 그런 커피 따고 청소하고 현장으로 맨날 사장님이 안내하냐고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장님도 이제 아예 나중에 우리 소속 공인사한테 네가 이제 현장 안내해라라고 좀 명령을 내려야지. 맨날 우리 사무소 사장님이 맨날 운전만 하고 가면은 쟤는 운전밖에 못 하나 봐. 우리 아예 소속한테 실력이 딸리나 봐. 그렇게 또 오해도 한다는 겁니다. 내보내세요. 의도적으로 사장님이 네가 갔다 와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되고 그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보조. 자, 예전에는 중개보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보조. 말 그대로 보조만 해야지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아닌 자. 요즘은 거의 잘 안 되긴 한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요거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인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닌 자 자격증 없다입니다. 아닌 자로서입니다. 아닌 자로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개업공사에 소속된 이건 똑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개업공사에 소속한다는 소리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빼버리면 소속하고 완전히 똑같네 이럴 겁니다. 똑같기를 뭐가 똑같아? 수행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에 소속하여 그다음 이제 우리 보통 법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데 현장 안내 맨날 안내만 하잖아요. 현장 안내 뭐 확인 설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 안내나 그리고 일반 소무 커피 따고 청소하는 일반 사무 등.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여기다 확인 설명을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같은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해야 되니까 확인 설명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요거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이런 것들은 소속 공사가 할 거지 절대로 중개 보존이 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교도소 간다고. 그입니다. 등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단순한 업무를 중요한 문장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다 갑자기 수행 나올 겁니다. 업무를 보조.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했다입니다.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인데 수행이 조용히 요즘은 요거나 요 뒤를 자꾸 뒤통수 칩니다. 수행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수행하다가 3학년 3반에 입학해.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인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막 계약서 썼습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무등록 3년이나 징역을 얻어맞고 그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 원이나 나와요. 이 정도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격증 양도했다고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보조는 보조만 꼭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 따고 청소만 하고 그리고 나가도 현장 안내하는데 절대로 뭐 지상권이 어쩌고 아주 마스크 씌워놔야 됩니다. 우리 확인 설명서 못 쓰게 수갑도 채워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딱 그냥 한마디 더 하면 입에다가 아주 재봉틀로 딱 꼬매갖고 보내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절대로 정말 가만히 그냥 매시고 갔다만 와. 입니다. 그냥 안내만 하라는 소리지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맞아도 교도소가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알면은 다 처벌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하나씩 그리고 간단히 보실까요? 중개도 내용은 거의 뭐 나오진 않습니다. 자, 먼저 중개. 그 밖의 권리를 꼭 빼버리니까 쭉 가다가 중간 정도에 혹시 저것들이 빼먹나 길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개업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중개라고 하면은 3요소 중개 대상물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온다? 거래 당사자. 네, 딱 중간 정도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그거 빼먹으면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너무 많어. 못 쓰겠다. 그 밖에. 채권은 3개니까 그나마 써놨는데 못 쓴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알선을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거기 박스에 있네. 뭐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쓸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47페이지에서 거래 당사자. 정말 싹 3개 3요소를 떼가지고 다시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밖의 권리 있네요. 정말 꼭 그 밖의 권리 빼먹으면 안 된다. 자나깨나 불조시. 시험장에 가서 저 그 밖의 권리를 빼먹고 혹시 시험 문제 나왔나 볼 거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A번, B번 요거 자세히 볼 만한 판례는 거의 아닌 정도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 정도는 안 내요. 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간에도 그 밖의 권리.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뭐 판례까지도 꼭 뭐 중요한 거는 아예 없으니까. 그 정도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것도 이제 뭐 기출, 뭐 X도 별로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 보실까요? 그 다음에 알선. 딱 정말 3요소라고 세 번째 알선. 알선은 누가 하더라? 개업 공인중개사, 흥정 붙여주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3억 너무 비싸요. 그리고 3억 정도는 되니까 돈 좀 써라 매수이나 이런 식으로 흥정을 좀 붙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개 보수 낼름 받고 게임입니다. 안 그러면 옆집에서 계약서 쓰니까 얼른 쓰시라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의외로 많이 냈었다. 사실, 행위, 권리 의무나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건데 무슨 권리가 있다고, 무슨 의무가 있다고 왔다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거기 주위에 나오죠. 두 번째. 저 48페이지 왼쪽에 잘 나눠서 써놨습니다. 기출 아래 중개는 사실행위 맞는데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고. 매매 같은 거. 매매는 법률행위다. 아까 매도 매수인은 의사표시하자마자 권리의무 관계 딱 놓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행위다. 라고 나눠서 생각을 좀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하는 거지 중개는. 중개행위가 주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 성립되라고 도와주는 거지 보조적인 행위지 주된 행위가 아니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제목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49페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중개행위는 무슨 성격이냐 라고 거기 이제 뭐 객관적인가 아니면 주관적인가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49페이지에 거기 21회만 나왔는데 19, 20, 20회, 21회 연거푸 3번을 똑같은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나올 수 있어요. 28회 때는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9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기출 요거 볼까요? 자, 먼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는 개업 공인주사가 아주 소설을 써놨습니다. 뭐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문장이 들어가면 맞겠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주관 그럽니다.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인 의사에 중개행위가 주관적이냐고 입니다.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결정해?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한다고요? 주관이 아니라 객관. 요건 객관이지. 그러니까 이건 문장도 길고 좋은 문장이 막 나오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바로 왼쪽에 있잖아요.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객관적으로 보아. 네 번째 줄에 거의 끝에 나오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아. 그렇지. 뭔 주관이 거기 나오냐고 입니다. 주관적인 의사는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또 나올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중개업으로 와볼까요? 중개업이 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와. 단독 문제로 4개가 나와야 된다.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자, 의뢰. 요 의뢰가 없으면 절대 성립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의뢰 나오죠. 의뢰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를 받고 보수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중개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업으로.
업으로 꼭 끝나야 됩니다. 또 업을 치사하게 빼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개를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를 뭘로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여기는 뭐다? 중개업이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49페이지에서 제일 아래쪽에 이제 22회 뭐 지금부터 그냥 맞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또 서서히 한번 감을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먼저 중개업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중개업이란 그래놨고요. 먼저 업이 왜 들어왔냐 그럽니다. 업이란 그래놓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근데 중개업이 알선입니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얘는 왜 틀렸대요? 한 글자가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주 치사히 죽었죠. 아주 그냥 겨제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으시겠죠. 그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셔야 됩니다.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란 그래야 됩니다. 지금 혼자 풀면은 왜 틀렸냐고 아주 뚜껑 열렸을 겁니다. 중개란 그래야지 중개업이라고 해놓고 무슨 알선이 나오냐고. 중개업 그러면 의뢰가 나오고 끝에 업이 나와야지 무슨 중개업이라고 해놓고 중개 얘기하냐고. 자, 이렇게 이제 심하게, 자, 저렇게 22회 때 이렇게 딱 비슷하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업 하나만 빼라. 중개란, 그래야 맞고, 업이라고 하려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다가 업이라고, 네 개가 나와야지 무슨 또 중개 얘기하면서 중개업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정도 뭐 심하게 뭐 나올 정도는 가끔씩 그렇고 항상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그냥 경기 일으키지 마시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중개업의 요건을 보실까요? 요건. 자, 먼저 다른 사람이 의뢰. 누가 찾아와야 돼. 중개인 찾아와서 부탁을 해야 돼. 그 다음 아래로 와보실까요? 2번에 중개보수,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아야 뭐라고요? 중개업이다. 받아야만 게입니다. 안 받으면 중개업도 아니고 약속만 해도 중개업도 아니다. 그리고 51페이지로 바로 와도 되고요. 자, 내용 중간중간에 아주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중개는 앞에서 보셨던 중개상물부터 시작해서 알선까지. 그다음에 반드시 뭘 하라고요? 업으로. 반드시 밥 먹듯이 업으로 해야지 딱 한 번 해놓고 중개업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에 바로 잘 나왔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해놓고 그거를 여기서는 중개업이다. 그러면 한 문장 뚝 떨어져서 그러므로 거기 나오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이 업이냐고 입니다. 거래계약, 뭐 전세계약이 될거 매매계약이 될거 체결하고 보수도 받아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한 번에 그치고 말았으니까 밥 먹듯이 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업이 아니에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25회 때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 정말 제일 잘 나왔는데 좀 이따 아마 소개될 건데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25회 때 나왔다는 거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왜 틀렸냐고. 자, 먼저 판례에 의하면 거기 보실까요?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에 중개를 하고 1회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한 번 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알선이나 중개를 업으로 밥 먹듯이 계속 반복이란 한 번이 반복이니 그 얘기입니다.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나올 거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건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도 돼. 문제 없어. 수고비 정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림 아래쪽에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계속 반복성, 영리성. 보수를 받으니까 그 정도만 신경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2페이지는 그냥 중개하고 중개업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으니까 차이점은 아까 3요소, 4요소 그 정도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53페이지에서 꼭 정말 주의하실 게 그 중개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정말 이 문제는 25회 때 나온 문제인데 가장 잘 만들어 놓은 문제가 요 25회 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30회도 소개 안 하고 요 문제 소개하는 것은 어느 교재나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정말 누가 봐도 요 문제는 계속 실어놔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정리하면은 어떤 문제가 댐벼도 다 풀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최근에 안 나왔었으니까 올해는 나올 수 있어. 옳은 것인데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고. 그럼 먼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저 끝에 해당한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뭐가 맞을까? 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앞에가 중요한 문장이죠. 없다고. 반복이나 계속성, 영업성이 없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요 문장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문장 보다 보면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답 1번 있네 그러면 나와서 3, 3씩 박수 치고 계십니다. 친구는 다 맞았고 게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 행위를 그러니까 요까지 딱 보다 보면 저 앞에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히 생각이 안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붙잡고 계시고 그다음에 매매 중개를 하는 거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근데 중개업에 해당한대요. 우연한 기회인데 해당한대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한 번에 무슨 중개업이냐고 입니다. 중개업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 1번 안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는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보수도 받았고 업으로 했다고 뭐 등록을 꼭 해야 되냐고 그입니다. 자, 업으로 행한 경우에는 근데 갑자기 또 중개업으로 해당하지 않는데요. 보수도 받았고 밥 먹듯이 업으로도 받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해당하죠. 자, 얘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해당한다. 만만치 않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컨설팅에 부수했대요. 근데 나올 거 다 나왔대요. 일정한 보수도 받았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에 부수했지만은 업으로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잖아요. 보수도 나왔고 밥 먹듯이 업도 나왔고 업으로 했는데도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자, 이 정도로 좀 아주 다 지문마다 다 괜찮은 문제만 추려서 내놨다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어 할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볼까요? 보수도 받았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또 업으로 했다는데 나올 거 다 나왔는데 땅만이라고 다를 거 있냐고. 자,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한다 맞죠? 정말 여기 정확하게 맞잖아요. 상가만, 토지만, 학생만, 직장인만 그래도 중개업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보수도 받았고 업도 나왔고 중개업의 요건이 다 나왔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 나왔잖아요. 일정한 보수도 받았고 뭐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네. 근데 여기 이제 문장이 기니까 앞에 두 개를 다 빼먹으셨나? 그입니다. 부동산 중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문장 그냥 두 줄 넘어가고 그냥 세 줄째 넘어오니까 앞에 거 다 까먹었습니다. 뭐 보수도 받았고 그다음 의뢰도 받았고 그리고 밥 먹듯이 업도 나왔는데 근데 뒤에 보실까요? 근데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앞에 거기 다 있잖아요. 괜히 그냥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요 문장이 그냥 다 차지하다 보니까 앞에 거 다 까먹었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다 여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야 됩니다. 좀 요 5개 문장만 잘 정리하면 어느 놈이 덤벼도 다 풀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 보시까 개업 사무소 갖고 개업하신 분 그리고 자격증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법에 의하여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사무소하고 등록만 딱 밑줄 한번 넣으실까요?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불칙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형에서 나올 겁니다. 먼저 회사로 차려서 할 건지 법인 다음 주에 배울 거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3번에 보시니까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3번에 요분이 이제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개업이라고 하니까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부칙 법 아래쪽에다가 부칙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저 부칙에다가 자격증 X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으니까 일단 자격을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 취득한다는 소리 않고 그냥 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신 분이 바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등록만 얘기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3번은 우리 시험 문제 가면 아닐 거고요. 그냥 좋은 소리, 공익적인 지위, 여러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라. 개업 보고 이 사익을 챙기지 말고 그다음에 상인으로서 보수를 아주 강하게 받는다는 상인, 보수 약정을 했건 안 했건 거래가 성립되면 무조건 우리는 보수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인의 지위에 있다.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누구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 그리고 자격 취득하고 나서 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뭐 수행도 아니고 보조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고 장롱 속에다 고이고이 매셔하셨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외국법은 아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공인중개사 비슷한 사람이 정말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까지 하셨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도 개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5페이지 보실까요? 근데 바로 개업하시면 안 되고요. 일 좀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또 바로 개업했다가 일을 몰라갖고 나중에 괜히 또 초보라고 그냥 다 표시돼갖고 옆집으로 손님 다 보내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3개월 동안 손님 한 명도 못 찾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한 명도 계약서 못 쓰고 집에서 쫓겨나고 문 닫으셔야 됩니다. 소속으로 있다가 좀 배우고 나서 나도 계약서 쓸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업원으로 붙어 있다. 소속 공인 중개사. 사장님 밑에 붙어 있다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월급쟁이 종업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도 자격증 있으니까 수행해. 아까 이제 소속에서 자 아래 이제 나오네요.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소속도 아니고 개업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그 세 개로 잘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험 문제 정말 제일 많이 나온다는 소속 공인중개사. 먼저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그래서 소속이고 자격증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입니다. 그거보다는 가로가 시험 문제 나온다. 먼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어쩐다고요?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거 치사하게 제외.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포함한다. 포함이지 제외가 아니요. 여기는 포함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제외 X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도 가능하고 보조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행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정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강하게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보조,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컴퓨터하고 청소하고 약하게도 할 수 있고 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나오죠. 정말 종업원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저기 사장님 밑에 그냥 개인사무소 밑에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요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법인의 사원이나 그리고 임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라고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그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저 끝에 옆에다가 이제 소속 공사 이다. 이다에다가 꼭 써놓으시고 아니다는 X구.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존 보시니까 중개보존 보존 많은 사람 반드시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거 꼭 박스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개업공사한테 뭐하여 소속하여 현장으로 뭐만 하고 안내 아주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지상권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하면 아주 입을 재봉틀로 그냥 꼬매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무도 계약서 쓰면 안 된다. 아주 수갑을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짓도 못하게 됩니다. 컴퓨터하고 청소만 해. 입니다.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아래다가 수행 X. 수행은 3학년 3반이요. 우스갯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만 해. 보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도 수행을 딱 빼버리고 보조만 해라. 뭐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보조 외에 잘못하게 되면 처벌받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나오죠. 57페이지에 우리 사장님 이렇게 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종업원. 근데 왼쪽에 있는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저렇게 공부도 안 해갖고 안경도 안 쓰고 눈만 좋습니다. 시력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공사 보실까요? 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경까지 썼잖아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안경도 쓰고 계십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 중에도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저 소속은 수행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는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5개 조금 더 좋았는데 용어 정의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고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딱 읽어보시니까 너무 쉬웠죠. 1번 볼까요? 개업 공유사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개업이 한 사람이 아까 부칙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 포인트를 못 보시면 왜 또 답이 없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격을 가지고 개업에서 자격을 가지고가 나오면 되겠냐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개업인데 중개를 업으로 한대요.
뭐 앞에 자격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중개를 또 업으로 한다는 소리는 그건 또 중개업이지 개업이라고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에 등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개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딱 써놨다는 겁니다.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니까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다. 그게 무슨 개업이냐고 그럽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그런 소리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야 맞았습니다. 요건 그래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거니까 29회 때.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가 이제 3번하고 중개대상물.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우리 시험 문제 이제 또 각각 하나씩. 다음 시간에는 2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꽤나 괜찮은 내용도 있으니까 뭐 정책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보고 이제 중개대상물. 요거 보면 이제 오늘 또 한 3개 정도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2개. 무조건 2개는 정해져 있고 정책심의위원회도 올해도 나올 거니까 3개. 오늘 한 3개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